Buongiorno, ciao a tutti. 모두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좀 전에 빨래를 돌렸어요. 여기는 4월 말인데 날씨가 벌써 많이 풀렸어요. 꽃가루도 많고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머리카락이 진짜 많이 길었어요. 지금 자다가 일어나서 사실 예뻐 보이진 않지만 하여튼 머리가 많이 길었다는 점. 제가 약간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는데 보시면 약간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도 입도 그렇고 여기 팔이나 이런 데도 지금 다 있고 이쪽에도 다 약을 발라서 가라앉은 상태인데 거의 온몸에 다 있어서 간지럽기도 하고 따갑고 그렇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일정은 저녁에 알바를 가야 해서 오늘은 학교에 가서 연습을 하진 않을 거고 먼저 슈퍼에 가서 염색약을 살 거예요. 영상에서는 잘 안 담길 것 같은데 제가 빨간색 염색을 했거든요. 미뤘던 뿌리 염색을 위해서 빨간색 염색약을 살 거고, 염색을 하고 난 후에는 집에서 점심을 먹고 그다음에 스타벅스에 가서 제가 해야 되는 공부들 좀 하다가 알바를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조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알바 자리를 옮기게 됐어요. 제가 누들하우스라는 한식당에서 거의 2년 가까이 알바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곳이 저희 집이랑 거의 1시간 걸리고, 특히나 밤에는 집에 오는 트람이 하나가 있는데 20분 간격 이렇게 바뀌어요. 밤에는. 왜냐면 밤에는 타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알바를 11시에 끝나거든요. 학교에서 바로 가거나 할 때는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든지, 그러면 1, 2분 차이로 트람을 놓치게 되고 20분 후에 오는 다음 트람을 기다려야 해요. 기차역도 있어가지고 기차역 근처가 되게 위험해요. 노숙자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특히 람브라떼역에서는 그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특정할 순 없지만 그 아랍 계열 쪽 사람들이 막 욕을 하면서 싸우고 있거든요. 막 이러면서 막 때리려고 하고 옆에 애들은 막 말리고 있고, 하여튼 뭐 걔네들 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싸울 때도 많고, 노숙자가 갑자기 와서 시비 걸거나 뭐 돈 달라고 하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제 사람도 거의 없고 혼자 앉아 있는데 와서 막 이상한 아저씨가 막 말 걸고 그러면은 무섭잖아요. 1학년 때는 제가 학교 수업이 되게 많아서 월화수목금 다 학교를 가고 바빴는데, 이제 2학년 되니까 좀 줄어들어서 교회 사역에 좀 더 집중하는 해가 됐는데, 알바를 제가 주말에 하거든요. 금요일, 특히나 토요일에 하루 종일 알바를 하고, 12시 반 뭐 거의 이렇게 돌아와서 간단한 저녁을 먹고 뭐 씻고 잠잘 준비 다 하고 나면은 2시 또는 2시 반 이렇게 늦게 자거든요. 그 다음날 또 교회에 일찍 가서 뭐 1부 예배 반주, 2부 예배에서는 청소년부 교사, 그리고 3부 예배는 청년부에서 또 셀장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전날과 전전날에 쌓였던 그 피곤함이 이미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는 일요일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목도 이미 막 쉬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는 거의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이게 주객 전도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던 중에 집에서 3분 거리에 일식당이 있어요. 알바생을 구하더라고요.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그래도 저한테 좋은 곳으로 가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서 면접을 바로 보고 바로 일을 하기로 얘기가 됐어요. 거기에 사장님은 중국인이시고 일하시는 분은 중국인이랑 일본인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최근에 정말 큰 돈이 나갔거든요. 뭐냐면 제가 알바를 끝나고 그날 저녁을 못 먹어서 간단하게 피자를 먹으려고 포장 주문을 했어요. 빨리 와서 가져가라, 우리 지금 10분 후에 문을 닫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알바에 간다고 그냥 지갑을 안 챙겨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집까지 갔다가 또 돈을 챙겨서
밖으로 나오고 문을 잠그는데 이 두 개가 저희 현관문을 잠그는 열쇠거든요. 안에서 잠글 때는 이 마크가 있는 쪽이 보이게 열쇠를 넣어야 되고, 밖에서 문을 잠글 때는 이 마크가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열쇠를 넣어서 잠궈야 돼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초반에 많이 헷갈렸고 지금은 엄청 헷갈리진 않는데 가끔씩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날 제가 이제 급하게 돈을 챙겨서 나오느라고 똑바로 넣는 줄 알았는데 반대로 넣었나 봐요. 이렇게 팍 넣었는데 그냥 들어갔어요. 그리고 돌리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안 돌아가지? 그날은 제가 알바를 30분 일찍 끝난 날이었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룸메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서 룸메분이 막 열쇠를 뽑으려고 막 이렇게 하고 계시고, 저는 피자를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결국 피자 바로 먹지도 못하고 거의 1시간 가까이 막 서로 열쇠 뽑아보려고 그 무슨 자전거 기름칠 하는 거 있잖아요. 자전거 잘 돌아가게 하라고. 뭐 하여튼 그런 거 뿌려서 막 뽑아도 보고 했는데 진짜 안 뽑히더라고요. 결국에는 안 되겠다, 이거는 수리 기사를 불러야겠다 해서, 사실 저는 다른 오빠한테 얘기 들었을 때 100유로 정도를 결제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열쇠를 잘라내서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 그렇게 기억해서 저도 이제 그 정도 가격을 내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아침 8시 반에 수리공한테 전화를 해서 학교 수업을 다 빼고 집에서 기다렸거든요. 11시 좀 넘어서 기사가 왔어요. 드라이버 같은 거를 이제 반대쪽에 넣어가지고 망치로 막 두드리면서 그 드라이버를 이렇게 때리는데 당연히 안에 잠금 장치도 망가질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 열쇠 잠금 장치를 이탈리아어로 세라투라라고 하는데 세라투라를 바꿔야 된다고 했고 700유로를 결제하게 됐고 현금으로 4시 그쯤에 다 끝났습니다. 하루 종일. 기사분께서는 원래는 이게 너가 반대 방향으로 넣었을 때 열쇠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간 이유는 이미 그 열쇠 홈이 많이 좀 낡아서 그런 거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주인분한테 메시지로 되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어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열쇠 잠금 장치를 아예 갈게 됐고, 그래서 700유로를 내게 됐는데 기사 말로는 그 열쇠 구멍이 이미 낡아서 그런 거라고 했다. 그래서 그런데 혹시 다음 월세에서 조금 돈을 깎아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보냈어요.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답장은 없는 상태고요. 700유로가 한국 돈으로 120만 원이에요. 정말 큰 돈이죠. 그날 멘붕이 되게 많이 오기도 했고 정말 속상했어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흰사탕이 요즘 제 최애 사탕이에요. 이게 가장 강력한 주 잠금 장치고 이 아래에 있는 게 보조 잠금 장치예요. 잠금 장치는 이렇게 생겼고 이 잠금 장치를 새로 교체하기 위해서 이 문을 해체해야만 했어요. 지금 보이는 이 나사들을 전부 하나하나 다 풀어서 말이죠. 날씨가 너무 좋아요. 다만 문제점은 봄이 아닌 초여름 같다는 거죠. 반팔 입어야 할 온도랍니다. 집 앞 까르푸에서 빨간색 염색약을 샀습니다. 빨래를 다 널었고 이제 갈 준비를 할 거예요. 어제 집에서 엽떡을 해먹으려고 차이나타운에 고추를 사러 갔어요. 왜냐면 한국 고춧가루랑 이탈리아 페페론치노를 아무리 넣어도 제가 생각하는 그 엽떡의 맵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나타운에서 베트남 고춧가루 같은 걸 한번 사봐야겠다 싶어서 갔는데 베트남 고춧가루는 아무래도 없는 것 같고 중국 말린 고추가 4가지 정도 종류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 보라색 패키지가 제일 매운 거라고 얘기를 해줘서 구매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파스타에도 넣었다는 사실. 밥을 다 먹었으면 설거지를 해야죠. 양치를 너무 열심히 해서 토할 뻔했어요. 약과 하나 챙겨서 나왔답니다.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안경 써주고 출발해볼게요. 저 멀리서 오고 있는 게 새로 나온 뜨람 모델이랍니다. 퇴근 시간이라 차가 엄청 막히네요. Centrale bianca, Duca d'Aosta, M2. 집에 도착했어요.